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보세요. 어저께 2개 폈는데 오늘 4개 폈어요. 나머지도 꽃봉오리가 이렇게 전부 맺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카딱 핀다 해도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햇빛이 좀 가득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햇빛이 조금 숨었는데 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쪽에 있는 아이를 이쪽으로 자리로 옮겨놨어요. 박화장 노란꽃하고 요 백화하고 같이 보려고 이렇게 꺼내놨는데 진짜 예쁘네요. 박화장이 나머지까지 꽃대를 좀 올려가지고 풍성하게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하나 합식을 하려고 아주 어리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놨는데 너무 색감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다시 다지려고 요 박화장 어린아이는 제가 키핑장에 데려다 놨어요. 너무 파릇파릇 풀처럼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이 투샷에 꽃이 10,000개를 하면 이쁘겠죠? 여기서만 아주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바람이 진짜 좋은 날이긴 합니다만 비 예보가 있어요. 비가 일기예보를 확인하니까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있더라고요. 3일간에 이어서 있는데 오다 말다 뭐 이렇게는 할 것 같아요. 내리 3일 동안 쭉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마철도 아니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초보마님들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짝꿍말로는 바람도 강풍 못지않게 그렇게 불고 그리고 비도 3일 동안 이어진다 이야기를 2번, 3번 하더라고요.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빗물 관수한 지가 일주일 됐어요. 소량의 물 관수였기 때문에 화분이 충분하게 젖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빗물을 먹고 물 반응을 보여서 좀 현재까지도 심하게 물이 고픈 아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이 거칠어졌어요. 이 바람에 노숙을 시키니까 다육이들이 손톱이 다 까뭇까뭇하니 거칠거칠하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육이 거리대나 아니면 옥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노숙을 하는 아이들은요 확실히 이 색감 자체가 베란다 안쪽의 아이들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안쪽에는 햇빛도 좀 부족한 것도 없잖아 있고 바람을 직면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맑고 깨끗해요. 이것도 뿌리가 시원치 않아서 제가 새 뿌리를 다시 받으려고 해놨는데 그 이후로는 흔들리거나 뭐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고 가운데 생장점 있는 빛깔이 조금 활성화됐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관수한 지가 지금 열흘 정도 됐어요. 열흘 정도. 제가 오래간만에 이 아이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베네서클입니다. 베네서클이 워낙 나이가 많이 먹은 묵둥이라서 뭐 이 아이들이 크게 성장을 하는 거를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쁜 모습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자꾸 잘 줄어들어서 안쪽으로 제가 들여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거리대에 생활을 했거든요. 오늘 이 아이를 비를 듬뿍 맞추고 싶은데 이 자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교체를 하려고 일단은 밑에서 반그늘에서 그동안 관리를 했어요. 왜냐면 얼굴 좀 키우라고 그랬더니 물도 빠지고 초록빛이 조금 올라왔어요. 전혀 미동도 없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어쨌든 비관수를 저는 한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괜찮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시작 무렵에 바람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마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장마 때는 습기가 계속 누적되고 이게 장시간 거기다가 햇빛도 없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화분의 수분이 마를 겨를이 없어서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비를 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2박 3일이죠. 2박 3일 동안 온다고 해도 그렇다고 제가 비를 바람이 불어서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내내 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다육이들이 충분히 이 화분 속에 노폐물이 씻겨나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이 화분 속에 고인물 같은 물이 계속 정체되어 가지고 고여있지 않는 깨끗한 물이 계속 이게 흐르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흐르는 물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이 기공을 열어서 호흡을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수분기가 있으면 기공을 열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게 증산작용을 해서 수분을 공급하고 잎에서는 증산작용을 해서 물을 말리고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해서
각 입으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보내고 이거를 반복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습도가 계속 비에 젖어 있는 상태면 이 아이들이 이 순환을 안 하는 거죠. 순환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공부한 바로는 이틀까지는 비를 맞춰도 괜찮지만 3일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저도 장마 기간에 이틀 동안 연거푸 듬뿍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은 이 덮개를 덮어서 더 이상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에 이 아이들이 노폐물이라든가 고여있는 물은 다 싹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서 그 다음에 있는 물은 불필요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전히 실천을 했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바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관수를 충분히 하고 나서 관수도 물론 중요해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충분히 물을 먹어서 탱탱하게 자기 몸의 영양분을 꽉꽉 채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불필요한 물 화분 속의 수분을 빨리 말려주는 거 이게 관건이죠. 고여있지 않게 물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화분 속의 수분이 마르지 않으면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과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람이죠. 근데 오늘 바람이 엄청 좋고 뭐 태풍급이다 하고 자꾸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다이그들을 들여놓고 그런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바람에 이틀 정도는 노출을 시켜도 3일째가 만약에 된다면 덮개를 덮어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빨리 말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바람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을 말리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새 봄에는 건조해서 탈이지 습도가 높아서 장마철하고는 또 환경이 또 다르거든요. 야, 얘는 입장을 하나 생잎을 이게 베기시라고 띄려고 그래도요 안 떨어져요. 얼마나 이게 화이트 그린이보다 더 단단하게 입장을 붙잡고 있어요. 요 주두인데요. 얘도 물 상당히 좋아하는데 얘는 이 화상 입은 입장을 제가 일부러 떼내려고 맨날 여기를 만져서 잡아 뜯어도 이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뜯으면 안 뜯어져요. 가위를 좀 잘라내야 되겠어요. 물을 좀 이번에는 듬뿍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비가 온다고 비 소식이 있어서 비를 맞추긴 했어도 양이 적어서 좀 찔끌거리는 그런 빗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충분히 듬뿍 맞는 그런 빗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직 얼굴을 피지 않는 요거는 블루 헤론인데요. 얘도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펴졌으면 좋겠고 요런 아이들은 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목대도 올리고 약간 성장세 이런 걸 보일 거예요. 이렇게 목대로 크는 아이들은 키가 조금 클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요 아이들이 성향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듬뿍 맞추는 거 그리고 빨리 빗물을 이제 바람을 통해서 말려주는 거 요거를 해야 돼요. 안쪽의 아이들은 제가 물관수한 지 열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요번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요 아이들은 물관수를 글쎄요 안 하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면 거리대 관수텀하고 여기 관수텀하고 달라져가지고 제가 두 번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짝 고민은 됩니다. 이 아이들도 물을 관수를 할까 말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람이 좋다고 한다면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관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어저께 그래도 조금 그동안 불관수하고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천물 관수는 전부 했어요. 어저께. 그리고 제가 저면관수 통에 좀 담궈놓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좀 있고요. 또 흔들리는 아이들은 어저께 이렇게 복토를 다독다독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고 관수를 한 번씩 또 해주고 또 물을 조금 좋아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한두 개 이렇게 좀 물을 챙겨주고 이것도 이 손가락분이라 화분에 물이 들어가는 양이 적어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관수를 하는데 이것도 조만간 이제 첫 물을 먹고 난 뒤니까 두 번째 물은 저면관수통에 담그려고 합니다. 아주 이쁩니다. 형광색 연두빛과 빨간빛이 진짜 이쁘죠? 요것도 요 밑에 있는 아이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내비뒀었어요. 그랬더니 뿌리 활착을 한 것 같아요. 요 밑에 있는 꼬맹이들도 물 반응을 해가지고 얼굴을 조금 키웠어요. 야, 요즘 영상을 보니까요. 요 페르독스 금
패러독스 금이 이제 좀 시중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키웠다 하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었답니다. 추파춥스가 색감도 안 빼고 얘는 물도 그냥 타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바람이 좋고 하니까 이렇게 얘가 하엽 만드는 거를 제가 지금 두 번째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요 정도 띄워준 게. 최근에 바람이 좋으니까 이 아이들이 하엽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때 물관수를 하고 바람 좋을 때 빨리 말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엽을 띄느라고 말에 집중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다고요.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춘맹 같은 경우 아직 지금 춘맹이 저 밑에 나가 있는데요. 춘맹처럼 연거푸 맞춰서 물이 과해서 좋지 않을 다육이들 그런 다육이들이 평상시에 내가 다육이를 관리를 했을 때 느낌상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걱정이 되신다면 살짝 안으로 들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아이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프리즌인데 100분도 안 올리고 이 프리즌 색감이 굉장히 형광보라로 이쁜 아이인데 군생이라 자구가 많아서 욕심껏 데려와서 심어놓고 뿌리 활착은 하긴 했어요. 햇빛에 이렇게 내보내니까 손톱이 거의 뭐 이렇게 망가지다시피 거칠거칠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화분도 이쁘죠. 타미 화분? 그러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짝 걱정은 되긴 되는데 일단 화분 무게를 보면은요 가붓해요. 웬만큼 이 거리대 아이들은 지금 일주일 되었는데 바람이 좋다 보니까 화분 속의 수분도 많이 마른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좋아하는 아이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얼굴을 줄이고 하엽을 만들고 좀 그러고 있죠. 그런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깥에 거리대 아이들을 비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쪽에 아이들이 딱 열흘 되었는데요. 안쪽의 아이들도 이렇게 바람이 좋은 봄에는 햇빛도 요즘 좋잖아요.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고 많이 건조한 상태예요. 햇빛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두워 보이죠. 아침 일찍만 해도 햇빛이 여기까지 안에까지 싹 들어왔었는데 이제 오후부터 비가 올 예정이라 햇빛이 싹 들어가니까 그것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 그래도 물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물을 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지금 봄에 하시는 게 좋고 봄에는 어쨌든 성장 시기잖아요. 닭이들이 조금 성장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모습을 보고 색감을 내가 예쁜 그런 색감을 보기 위해서라도 물을 조금 아끼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아주 진짜 내 베란다는 햇빛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 물도 아껴야 되고 굉장히 건조하게 키워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초록빛이 올라오고 얘 좀 보세요. 얼굴이 엄청 귀엽죠. 이 산타마리아가 얼굴이 크고 약간 웃자라는 성향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좋으면 수분이 조금 많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육이들을 전혀 안 아프게 키울 수는 없어요. 한두 아이가 아픈 아이가 생깁니다. 그런 아이들은 빛 때문에 물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는 어차피 아플 아이예요. 약하게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이 필요한 시기고 바람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듬뿍 맞추고 빨리 말려주는 작업 요거를 연거푸 2-3번만 한다면 다육이가 통통하게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색감에 대한 미련은 조금 버리셔야 돼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색감은 좀 많이 빠질 거고 초록빛이 올라와야 다육이들은 그러게요. 이게 빨간 것도 물론 예쁘지만 저 릴리 패드를 제가 이렇게 내놨거든요. 얘도 가운데 요 엄마 얼굴 하나가 생장점이 이게 저는 꼬집기 같은 걸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생장점이 없어지고 자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은근히 물 좋아하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얼굴 동그랗게 장미꽃처럼 그렇게 생기는데 겨울 동안 안에서 관리를 했더니 입장이 조금 널퍼럼하니 그래요. 그런데 거리대에 이제 내놨어요. 이 아이가 굉장히 이 자구가 많이 커가지고요. 처음 올 때보다 엄청 많이 풍성해졌어요. 요게 이제 엄마 입장이 다 떨어지고 저 자구가 크면은
여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키높이가 조금 차이가 틀려가지고 그런데 뭐 다육이 수영에 뭐 키높이를 똑바르게 맞춰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게만 수영을 교정해 준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많이 다져져서 장미꽃 모양이 되면 아주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풍성해져서 아주 흡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비를 맞추려고 자리를 바꿈을 해놨고요. 요런 거는 요런 상태는요, 내 다육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 싶으면은요, 연거푸 비를 계속 맞아도 되고 3일 동안 비를 맞아도 별 탈이 없어요. 제가 자기 몸의 물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많이 줄여뜨린 아이들. 코스모스도 이제 입장이 많이 다져지니까 이 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할빈하게 벌어지죠. 물을 충분히 먹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작업, 요것만 하시면 수영에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기보다 짱짱하니 엄청 많이 다져졌죠. 겨울 동안에 빵떡이 됐다고 제가 이 빈 공간이 여기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넙대하니 그랬었거든요. 근데 봄에 많이 다져졌어요. 다육이들은 지금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할 때니까 충분히 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이 자연 바람에 말려주는 거. 이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물이 과하게 이제 빗물을 듬뿍 먹었잖아요. 듬뿍 먹고서 물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 다육이들을 안쪽으로 들여놓는 분들이 계세요. 이 거리대에 있으신 분들이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놓는 분들이 계신데, 비를 많이 맞아도 3일 동안 비가 계속 온다고 하더라도 이 덮개를 덮어서 비가림은 해주시되, 이렇게 덮어가지고 비를 더 많이 맞지 않게 비가림은 해주시되 안으로 들여놓지 마시고요. 이 거리대 생활을 하시면 위에 덮개를 덮는다고 해도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 있잖아요. 보통 밑에가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바람으로 이 아이들이 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여놓는 것보다는 밑에서 올라오는 자연 바람으로 이 아이들을 말려주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비가 오는 상태라 습도가 높아서 이게 잘 마를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삼면이 막혀 있는 곳보다는 이 바깥에가 좋아요. 다육이들은 원래 야생에서 크는 아이들이에요. 실내 식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야생의 환경을 맞춰주는 게 이 아이들한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빗물 관수를 하고 지난번에도 물관수하고 안으로 들여놨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셨어요. 그래서 높아심에 듬뿍 먹고 서로 다육이가 물이 과해서 얼굴이 약간 벌어지고 빵떡이가 된다 하더라도 안보다는 바깥에가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도 슈가베이비 어제서 나왔더니 이 아이가 이제 화분 속에 수분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가운데로 이 생장점 있는 부분이 살짝 올라오는 웃자람 상태, 그런 상태가 보이긴 보이는데, 저 그래도 그냥 맞추고 계속 앞으로 노숙을 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바깥에서 바람을 많이 쐬게 그렇게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저면관수통에 풍덩 담그고 싶어요. 물이 고파갖고 가 쪽으로 이렇게 입마름 현상이 전체적으로 생기는 거. 보통은 가운데는 좀 괜찮고 바깥쪽으로 이 입마름 현상이 생기고 하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프릴이 살짝, 이게 심한 프릴도 아니고요, 꼭 그 입마름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름이 져요.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주름 때문에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물을 많이 먹고 좀 탱탱해지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비소식에 강한 바람, 엄청난 강한 바람과 비가 많이 온다 하는 예보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봄하고 가을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100% 다육이들이 안 아픈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한두 아이들이 아플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노스코프도 이제 비를 맞으려고 이렇게 일부러 내놨잖아요. 비를 듬뿍 맞고 뿌리 활착을 해서 입장이 좀 탱글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색은 좀 빠질 거예요. 요것도 아직 뿌리 활착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 요것도 비를 좀 맞고 이제 하엽이 이렇게 한두 장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물관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메탈리카 이름이 외워지질 않네요. 이것도 비를 좀 듬뿍 맞고, 개나리도 이게 얼굴을 자꾸 줄여뜨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제 물도 상당히 좋아하고, 제가 어큐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큐라는 얘보다 얼굴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거리대에 안 내놨는데 이번 물 관수를 좀 듬뿍하게 먹고 얼굴도 조금 줄여트는 아이들은 키우고 충분한 영양을 보충하는 거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또 날씨가 이제 금방 또 더워져서 반팔을 입고 덥다 할 시기가 다음 달이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달걀한테 물을 관수하고 충분히 물을 먹이고 영양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4월달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 관수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얘는 입장을 줄이면서 이게 아일이나인데요. 미인도 아닌 것 같고 교배종 같긴 한데 이 꽃대를 올리느라고 입장 수를 줄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물관수를 좀 충분히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물관수를 저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하고 물텀을 맞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이게 살짝 걱정이 되는 게요. 이 안쪽에 기존에 있던 뿌리를 자리 잡은 아이들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물텀이 조금 빨라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말리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뿌리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전체 관수를 하는 게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는데요. 이런 거를 조금 빼놓고 전체 관수를 그냥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살짝 해본답니다. 비 오는 날 기간 중에 다육이 상태를 보고 제가 이렇게 조금 올라서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꺼내볼 수가 없어서 저 간지도 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다 밖에 내놓고 빗물을 듬뿍 맞추고 싶지만 이건 연두장미예요. 이것도 성격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 일일이 다 꺼내고 할 수가 없어서 또 물텀을 또 차이를 두면 제가 또 다시 또 물관수를 안쪽 따로 바깥쪽 따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물텀 맞추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같이 물관수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뿌리를 좀 많이 건드리지 않은 이런 아이들은 물관수를 하면 오히려 뿌리 활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요 새 아이는 근데 여기 완전히 뿌리가 없어서 새 뿌리 받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점용관수통에서 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아이들만 빼고서 전체적으로 수돗물 관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제가 이런 아이들 오늘은 하나씩 단독샷을 못 보여드리죠.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아이고야 안 본 지 꽤 됐어요. 분지를 전부 하고 있네요. 두 개씩 이제 분지를 하고 있네요. 여기 안 하는 아이도 있어요. 이게 100% 다는 안 되더라고요. 베란다에서 그래도 이 3분의 2 정도는 분지를 하면은요. 이게 지금 요 아이가 한 4두, 6두 기억도 잘 안 나요. 그 정도로 온 아이인데 한 3년 되니까 이 정도 머리 두수가 이 정도 됐어요. 제가 베란다에서 별꽃 모양을 만들겠다 큰 소리 칠만 하죠. 베란다에서도 충분히 화이트 그린이 그리고 빨갛게 물도 들어와요. 이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꺼내기가 불편해서 그래도 그동안 안 보여드린 아이들이 좀 가까이서 한두 아이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운데 입장 하나가 색깔이 이상하다고 그 아이 아픈 것 같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아이입니다. 일렉트라예요. 일렉트라. 그런데 그 색깔 틀린 입장이 말라서 하얘버져서 없어지고요. 지금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긴 한데 색감도 안 빼고 있죠. 근데 물이 고픈 상태예요. 이런 아이들만 생각하면 그냥 물을 듬뿍 베란다도 맞춰서 비 오는 기간 동안에 주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육이들이 이 맑은 날보다요 흐린 날 수분이 습도가 높고 흐린 날 비가 온다던가 이런 날이 나도 이제 물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조화라 한다 하는 제가 글귀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흐린 날에는 햇빛에 노출되는 그 화상의 스트레스도 없으면서 물관수 하기가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타임이 맞는다고 한다면 안쪽의 아이들도 흐린 날을 이용해서 물관수를 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빗물을 듬뿍 맞추고 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바람에 타고 뭐 병충해 이제 슬슬 노출이 될 때이기 때문에 이 약간 다육이들이 상처 같은 게 보이고 거칠거칠해지고 색감도 둔탁해지고 어떤 분이 색감이 밖에 나가니까 윤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람에 많이 노출이 되면 다육이들 색감이 가을빛보다는 틀려요. 찬바람을 쐬서 물이 든 거하고 이 뜨거운 더운 곳에서 물이 든 거하고 틀리거든요. 색감이 둔탁해져요. 맑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도 보세요. 제 멀로
이 성형하고 이 뭘로 해요? 야, 여름에 그렇게 뽀샤시한 백분감이 지금 싹 없어졌잖아요. 햇빛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영양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데 봄에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가을의 색감이 다시 맑고 곱게 그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다육이 건강 관리는 봄부터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건강 관리는 젊었을 때부터 해야 나중에 노후에 덜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육이도 똑같이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봄에 많이 건강하도록 관리를 하셔가지고 자, 듬뿍 물을 먹일 시간이에요. 이제 한 달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물 조절을 또 해야 하는 더위가 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충분히 주고 바람 좋을 때 관수를 충분히 해서 뿌리 활착하는 데 도움도 되고 약간의 성장 그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짠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물관수에 별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이게 물이 부족하면 층수 단수를 또 줄이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니크샤나 금인데요.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제가 리터스를 꼬맹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심어놓고 아이고 뿌리 활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2개 정도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소멸되잖아요. 이 다육이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100%다 사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두 개 소멸됩니다. 그러면 뽑아내고 나머지들은 잘 성장을 해요. 이 전체적으로 다육이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하되 한두 아이가 아픈 아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그런가 보다 하시고 전체적으로 내 다육이들의 건강 상태가 괜찮다 하시면 그걸로 만족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많이 길어졌죠? 자,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